기도하고 오늘 이승만의 분노 10강 강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승만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승만을 통하여 또 기독교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책을 제가 몇 번 읽었지만은 또 이번에 또 읽으면서 이 전 세계적인 환경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결국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셨고, 그때 공산주의에 그 전만 해도 일제 압제하에 있던 그 속에서 나라를 찾을 때 이미 소련의 영향 하에 북한이 이미 북한으로서 그 나라로서의 이미 기반이 다 된 상황이지만은 남한에서는 정상적인 국가의 경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그의 성령이 주신 힘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큰 선물로 안겨주지 않았나 봐집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불가능을 전제로 한 미소공동위원회. 내용이 사실은 좀 많은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많아서 힘들까 싶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조나지 준장은 특별 담화를 통해 공동성명서 제5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신탁 통치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강대국들이 찬동하면 그 이익이 5년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하지 준장의 담화의 우익 진영은 크게 고무되어 1946년 5월 1일 21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서명했다. 그러자 소련은 우익의 친일 반동 분자들을 그대로 권력의 자리에 둘 수 없다며 하지 중장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고, 미군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우익을 제외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러한 대립 상황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는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해 미소공동위원회는 중단의 위기를 막고 휴회한다. 남북한의 자익들의 남한의 우익 지도자들을 일제히 비난했다. 네, 두 번째, 미소 갈등과 이승만의 정읍 발언.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1945년 10월 20일 6회에 걸쳐 조선 정판사 사장 박낙종 등 조선 공산당 당원이 7명이 위조 지표를 발행한 사건이 있었다.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을 계기로 미군 정청은 공산당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며 자익에 대한 중립정책에서 단합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승만은 대중에게 독립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1946년 6월 2일부터 지방순회를 나섰다. 첫 지방순회의 전북 정읍에서 그는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에 들어가 다시 열릴 기색이 보이지 않아
통일정부를 수립할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남한만이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만들어 국제적 발언권을 얻고 국제사회의 호소에 소련이 물러가도록 하여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연설을 했다. 자기들은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분단을 고착하려고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미국의 김구의 한독당과 존 하지의 미국 당국에서도 비판했다. 정업 발언을 지지하는 세력은 한민당과 독립촉성국민회 같은 우위 정당과 단체들 뿐이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승만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정부가 세워져 공산혁명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때는 토지개혁까지 다 일어났어요. 다 몰수했어, 몰수. 토지 몰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정부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남한에서도 그러한 통치기구가 필요한 것이 당연했다. 그러한데 남한의 정치들은 분단주의자, 민족반역자라는 비난이 두려워 그 필요성이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승만의 정업 발언은 현실적이지만은 또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좌우 대립과 좌우 합작의 미군정. 자익 세력의 중심인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여러가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였고 자익 내부에서도 경쟁자인 여운영에게 밀렸다. 여운영은 좌우합작의 운동의 한 축으로 미군정의 지지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련군과 김일성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었다. 박헌영은 조선 노동당 내부에서도 대의원 대회도 소집하지 않고 불법으로 당권을 잡았다며 비난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박헌영이 자신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대대적인 폭력투쟁뿐이었다. 이것은 9월 총파업과 대구 10월 1일 폭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미군 청정을 향해 대대적인 폭력투쟁에 들어갔다. 그것은 1946년 9월 23일 전국의 노동단체들을 파업 돌입했고 학생들의 동맹 휴업이 이어갔다. 가난, 혼란, 미군정의 한인관리들의 부패 등의 분노한 대중들이 그들의 폭력행위에 호응했다. 10월 1일 대구에서는 식량 부족에 항의하는 군중이 뒤섞인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경상, 전라,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박헌영은 미군정의 체포를 피해 북한으로 탈출했다. 미군정은 한국인과 공동으로 조미 공동소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를 수습하였다. 그 후 1946년 10월에 좌우 합작 운동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의 협의에 입법의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1946년 11월 3일 각급 인민위원회를 선거가 실시되는 것에 맞춰 남한의 조치였다. 국민이 간접선거를 통해 뽑는 민선의원 45명과 미군정이 임명하는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소련군과 김일성은 남한의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 신민당으로 하나로 묶어 남조선 남노당을 만들려고 했다. 그것은 북한에서 1946년 7월에 만들어진 북조선 노동당, 북노당과 짝을 맞추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통합안이 가결되자 조선인민당에서 여운영, 장경상, 이만규 등이 따로 사회노동당을 창당했고, 남조선 신민당에서도 통합 반대하는 백남운, 정노식이 사회노동당에 참여했다. 사회노동당이 발족하지 못한 채 1946년 11월 23일 허헌을 위원하는 남노당이 출범됐다. 제가 남노당에 대해서 이걸로 조금 더 세부 있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군의 한반도 정책을 바꾸려는 미국에 간 이승만. 이승만은 미군정이 좌파들의 입법의원의 관선의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리고 미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바꾸어야 한반도에서 정부를 세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미군 정부와 유엔 총회에 직접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1946년 12월 4일 이승만은 미국으로 떠났다. 도쿄에서 메가드를 만난 뒤 12월 8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는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미 사실상 정부가 세워졌으므로 남한에서도 그와 같은 길을 밟아야 한다는 것은 정부와 언론을 향해 주장하며 미군정의 좌우합작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미군정은 반공주의자인 이승만보다 우익이면서 좌우합작을 가능성을 가진 김구에 대한 더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김구는 미군정의 협조 관계를 끊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가도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벌이려 했다. 1947년 2월 14일 김구는 자신이 이끄는 비상국민회의에 이승만의 민족통일본부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를 합수하여 국민의회를 만들었다. 국민의회라는 의회가 성립되었기에 김구는 중경 임시정부를 가도정부로 바꾸려고 했다. 이승만은 이러한 김구와 가격한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김구를 비롯한 중경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에서 귀국할 때 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이었음을 상기시켰고, 더 이상 중경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군정과 정밀 충돌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미군정 장관 러지는 붕괴하며 미군정에 반대하는 김구 일파를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경고했다. 김구가 점점 그의 의도는 남북이 하나의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 의도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 하에 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과의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만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됨을 알고 이것을 계속 정치적인 방향을 몰아간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